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동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023학년도 각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페이지도 막 8, 90페이지가 되고 조그만한 글씨로 엄청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건국대를 시작으로 해서 인서울 정도의 대학과 지방거점 공립대, 교대, 이렇게 주요한 대학 정도의 정시 모집 요강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비슷한 대학군끼리 모아서 또 정리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끝없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예체능 같은 거는 뺐고요.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특수한 자격을 가진 전형도 대부분 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건국대는 올해 KU 융합과학기술원이 다군에 있었는데요.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추가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들겠고요. 정시 입결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건국대는 모집군이 가나다군에 나누어서 분할 모집하고요. 수능 100%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만 딱 100%로 반영하고 정시에서는 내신 반영을 안 합니다. 서울대만 예외로 하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의예과 같은 데가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특수하게 몇 곳이 있고 정시는 수능 온리 100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정답입니다. 1000점 만점이고요. 과목별로는 국어나 수학은 수능 성적표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100분위 를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꿉니다. 탐구는 과목마다 유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불리를 보정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건국대는 수능 성적 발표하고 나면 대부분 대학은 12월 20일 전후로 우리 대학은 탐구를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점수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걸로 숫자를 더하는 거고요. 영어나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점수를 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반영하는구나 라고 그냥 개괄적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막 점수 계산을 실제로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인문계열은 아무거나 응시해도 괜찮습니다. 수학과 탐구에서. 그런데 자연계열은 인서울의 웬만한 좋은 대학은 자연계열에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되고 과학은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는데 과탐에 어떤 과목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조합은 어떻거나 하는 제한은 없고 과탐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제한은 중앙대 정도 이상의 일부의 대학만 있거든요. 자,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로 나눠지는데요. 자연 1은 전통의 자연계열이라고 보면 되고 자연 2는 건축같이 인문학적 요소가 조금 반영되는 그런 모집 단위를 말하는데 자연 1만 살펴볼까요? 국어 20에 수학 35, 탐구가 25죠. 자연 2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살짝 낮고 탐구가 과학이 30%를 반영하니까 자연 2는 과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죠. 생명 관련한 학과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한국사는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있는데 영어는 1등급이 200점, 자 영어의 자연계열을 보시면 200, 198, 196, 193, 188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태블릿 PC라서 이 화면이 하나로 안 보이네요. 여러분은 PC 환경에서 보시면 이 표가 하나로 보이고요. 한국사는 200, 200, 200, 200, 196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2등급하고 3등급이 198점하고 196으로 2점 차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국대식의 점수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 0.75를 곱하니까 여기서는 2점 차지만 건국대식 점수로 계산할 때는 2등급하고 3등급의 차가 1.5점 정도 차가 되겠고요. 한국사는 여기서 4등급까지는 만점이고 5등급이 4점 차죠. 실제로는 여기에 0.25를 곱한 영향력이니까 보통 1점 정도, 전형 총점에서는 4등급과 5등급이 1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나 한국사 같은 거는 제가 대학별로 말씀을 드린 후에 전부 다 한꺼번에 취합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반영 비율을 나누는 모집 단위는 이렇게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니까 이건 여러분이 인문계열은 인문계열에 맞게, 자연계열은 자연계열에 맞게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건대 정시 모집 요강의 8, 90페이지를 핵심 내용만 간추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건대는 건대식 점수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보기만 해도 어려우시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준 점수 다 더하고 숫자 5를 곱하면 건대식 점수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모집 종호는 가나다군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에 맞춰서 찾아서 분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형 일정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마다 12월 29, 30, 31, 1월 1일, 1월 2일까지 5일 중에서 적당하게 3일 이상을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를 해봤으면 아시겠죠? UA나 진학사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월요일 날 14시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답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또 최초 합격자 발표를 이거보다 이전에 하는 대학들이 많고 대학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면 등록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합니다. 이건 공통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는 추가 합격자를 몇 차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 차 정도 되면은 대학에서 개별적인 연락을 하기도 해서 추가 합격자가 2월 17일까지 등록을 하고 나면 정시의 모집 일정은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2월 18일 넘어가면은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마지막 정시 모집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건대는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작년 건대의 정시 입시 결과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학 어디가에 발표된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여기 내용은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 환산 점수는 최고점이 1000점인데 실제로 1000점은 되진 않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705.63이 70% 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면 그걸 정시 합격 예측을 하는 온라인 컨설팅 업체에 입력을 하면 여러분의 건대식 환산 점수를 알 수 있어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70% 컷이니까 합격자 중에서 70등 정도, 100명이 합격을 했다면 70등 정도의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 성적 정도 되면은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능 시험 날 저녁이 되면 여러분이 가채점을 하고 건대를 내가 정시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물리학과를 보신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분이 70% 정도의 컷이에요. 합격자 100명이라면 70등 정도의 국어 100분이, 수학 100분이, 탐구 100분이 평균이고요. 이 세 개의 과목의 단순 평균이고 영어는 합격자의 70% 컷이 2등급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점수에 국수, 탐 정도의 평균을 내시면 이거랑 비교하실 수 있는데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과학도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채점한 평균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이 점수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정도면 건대 논술을 쓴 사람은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아리까리하고 그냥 잘 비교가 안 되는 점수 정도 되면은 시험 보러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단순한 100분위의 점수이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놓은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건대를 갈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대 정시 모집 요강과 작년 입결을 살펴봤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수능날 저녁에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될지의 응시 여부 판단하고 내가 건대를 갈 수 있나 없나의 개괄적인 가능성을 따지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12월 하순이 넘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학교 했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